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 드라마 마스크 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원작과의 차이점과 주제를 분석하면서 마스크 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함께 다뤄볼까 해요. 색다른 시선으로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마스크 걸 이야기 시작할게요. 원작 웹툰 마스크걸은 2015년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한 작품으로서 주인공 김모미의 행적을 통해 외모 지상주의 등 사회의 여러 문제를 꼬집는 블랙 코미디 웹툰입니다. 드라마는 원작처럼 총 3부로 구성되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마스크걸로 활동한 김모미의 행적이 1부, 성형 후 신분 세탁으로 살아가는 김모미의 행적이 2부, 자수 후 김모미의 감옥 생활과 그녀의 딸 김미모의 학교 생활을 그린 내용이 3부입니다. 마스크걸은 무빙과 더불어 현재 한국 드라마 화제성 1, 2위를 다투고 있고 넷플릭스 글로벌 통계에서 전체 순위에서는 7위, 비영업권 순위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흥행작이죠. 마스크걸의 인기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소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방송이 방송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유튜브 아프리카 등 개인 방송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남캠, 여캠 등 외모나 매력을 어필하는 방송도 매우 유행하고 있죠. 현재 인스타그램을 위시한 SNS에서는 자신의 미모와 몸매를 강조하는 콘텐츠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외적 매력을 뽐내는 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회의 인식 변화와 SNS의 영향력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모가 엄청난 경쟁력이 된 현대 사회에서 반대로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마스크걸의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많은 담론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소재인 것이죠. 저는 마스크걸이 흥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이라 생각합니다. 원작은 김모미의 외모 변화에 따라 3부로 진행되는데 드라마도 그에 맞게 3명의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1부는 이한별, 2부는 나나, 3부는 고현정이 연기를 했는데 특히 이한별 배우와 원작의 김모미 간의 싱크율은 대박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김모미 역을 맡은 3명의 배우가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까지 모두 같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제작진들이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지용 배우의 주호남 오타쿠 역할은 원작 지원 수준을 넘어선 원작 초월의 연기를 보였고 주호남의 엄마로서 그게 긴장감을 이끄는 김경자 역의 엄애란님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양한 나이대를 넘나들며 광기의 집착을 스크린을 뚫고 보여줬는데 더 글로리에서도 그걸 이끄는 주요 인물로 나온 만큼 올해 넷플릭스를 이끈 여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캐릭터를 표현해야 했던 아역 배우들의 연기 또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영상미와 연출도 좋았습니다. 모미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현란한 연출이나 주호남의 상상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전환되는 장면, 교도소 씬이 흑백으로 묘사된 점 등은 드라마 마스크걸의 개성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드라마화되면 각색은 필수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분이 각색이 되었어요.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주인공 김모미의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 김모미는 핸섬 스님에게 자신의 외모를 디스당하자 자기 감정을 제어 못하고 핸섬 스님을 때려 죽였는데 드라마에서는 핸섬 스님이 모미를 강제 추행하려는 설정으로 바꾸고 모미를 넘어뜨리려다가 가구에 혼자 머리를 박게 만들어 모미가 핸섬 스님을 죽인 사건을 핸섬 스님 측에서 책임이 있는 사고로 바꿨죠. 이마저도 사실 기절한 것일 뿐인 핸섬 스님을 실질적으로 죽인 사람은 주호남으로 연출했습니다. 주호남의 죽음 역시 원작에서는 모미가 계획적으로 주호남을 불러내어 살해한 것을 드라마에서는 주호남에게 강간당한 모미가 자기 방어를 하다가 죽인 것으로 묘사하죠. 거기다 김모미가 성형을 하는 이유는 외모로 인한 심한 차별과 모욕 때문에 예뻐지고 싶은 욕망으로 성형을 한 것인데 드라마에서는 살해범으로 잡히지 않기 위한 신분 세탁용으로 성형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웹툰에서의 김모미와 드라마의 김모미는 완전 다른 캐릭터인 것이죠. 2부에서도 극중 춘혜와 모미는 진한 우정을 가진 관계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서 둘은 매우 심한 갈등 관계였고 그것은 전적으로 모미의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웹툰에서는 모미가 라라를 흉내내면서 라라의 정체성을 계속 침범하는데요. 이는 성형 중독에 걸리면서까지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했던 욕구와 타인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칭찬받고 싶어 했던 배우로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설정 변경은 김모미의 입체성을 반감시키는데요. 고현정이 등장하는 후반부는 복수하려는 악역과 딸을 지키려는 선역의 대립이라는 전형적인 클리셰 드라마가 되어버리죠. 이게 아쉬운 이유는 마스크 걸이라는 작품은 주인공 김모미의 악행을 통해 인물을 이해해가는 작품이고 그래서 악행 없이는 김모미라는 인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굴만 추했을 뿐인 평범한 여성이었던 김모미가 무엇 때문에 추악한 범죄자가 되었는지 독자들이 깊게 고뇌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그녀의 지독한 악행들이었는데 그러한 모미의 악행과 추태를 아예 검열해버리면 모미는 그저 찾아온 불행에 휘둘리기만 하는 표면적 캐릭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스크걸은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욕망의 충돌이 빚어낸 비극의 상징인데 김모미에게 마스크걸의 정체성이 아닌 그저 피해자 역할의 주인공, 모성애가 가득한 여성이라는 포지션을 더 씌움으로써 캐릭터의 고유성을 없애버린 것이죠. 결국 주인공의 캐릭터를 바꾸면서 원작과 드라마의 주제 역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무빙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원작과 달라진 점이 무조건 나쁜 요소로만 작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지점만 잡는다면 오히려 신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걸에서 각색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대중성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성 면에서는 원작을 따라가는 게 좋을지는 모르나 원작은 잔인한 면에서 고호한 부분도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심하게 줄 수 있어요. 즉, 더 많은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를 낮추고 모성애를 부각함으로써 시청자가 주인공을 응원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모미도 미모를 구하기 위해 탈옥한 후 미모를 감싸다 죽는 모성애를 보이고 모미의 엄마 신영희도 소녀인 미모를 구하는 과정에서 김경자에 의해 칼에 찔려 죽죠. 원작이 외모 지상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를 김모미의 살인과 행보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드라마는 할머니와 엄마의 희생을 통해 극적으로 구해진 딸의 이야기로서 관계와 사랑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걸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더 공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뿐 아니라 전 세계에 먹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는 이 선택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 흥행을 위해 불닭볶음면이 아닌 신라면 정도로 타협을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드라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인공 모미는 왜 마스크를 쓴 것일까요? 원작 웹툰에서의 작품 소개는 이렇습니다. 끝내주게 못생기고 끝내주게 몸매 좋은 여자 김모미.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가면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을 부각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건 사실 현대사회의 성공 공식 같은 거죠. 우리 모두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모미는 인터넷 방송에서 얼굴을 숨기고 몸매를 부각해 인기를 얻죠. 그러나 사실 단점 역시 나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삶만 산다면 오히려 그 괴리감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단점 역시 받아들여야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어요. 컴플렉스가 마음 먹는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컴플렉스겠습니까? 더군다나 외모 컴플렉스가 무서운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외면에 드러나 있는 약점은 주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송곳이 되어 나를 찌르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저 역시 외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일생 내내 왼쪽 눈이 감겨 있었어요. 이것이 컴플렉스가 되어 평생 이성을 대하는 게 힘들었고 머리를 길러 한쪽 눈을 아예 가리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30대 초반까지 연애 한 번 못한 모태솔로였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먼저 컴플렉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왼쪽 눈 말고는 키도 체형도 평균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과 화술은 평균 이상이 확실합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 눈 하나 때문에 평생 찌질하게 살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 아깝다고요. 제 장점을 가리는 것은 감겨진 왼쪽 눈이 아니라 그 단점에 집착한 저의 태도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저는 저의 마스크이자 페르소나였던 머리를 잘랐어요. 눈을 드러내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죠. 그러다 보니 얼굴도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자신감이 되자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감겨있던 제 눈까지 사랑해주면서 저의 컴플렉스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7년 뒤에는 기적같이 왼쪽 눈도 완전히 떠지게 되었습니다. 마스크걸과 제 개인적인 경험의 고백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성공 공식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나의 가치를 발견하자.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장점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단점만 부여잡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보다 장점에 집중해서 나의 매력을 키워나간다면 우리도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자. 드라마 마스크걸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미의 딸 미모입니다. 미모는 반항적이고 세상에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미모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엄마도 곁에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마지막에서 미모는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자신도 사랑받는 사람이란 것을 실감하고 진정한 친구인 예춘을 만나면서 외로움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납니다. 즉, 나를 생각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드라마 마스크걸은 모미의 학예의 영상으로 마치는데요. 모미는
제 꿈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혐오는 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는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함으로써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공 공식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고백으로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